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2020년 9월 정기시험 엑셀 C형 문제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엑셀 2010 버전을 켜시게 되면은 시트 3개를 다 잡아주시고요. A열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열너비를 1로 바꿔주시고, 시트 2를 제1작업, 시트 2는 제2작업, 시트 3은 제3작업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제1작업 시트 눌러주고요. 자, 표 타이핑 한번 해볼게요. 자, 표가 B4부터 해서 J14까지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 맞춰서 타이핑하면 됩니다. 강좌 ID E3017 D3379A12 저게 3이죠. 32 B2398 S1293 J3826 A3297 H6284 엔터. 아동화 강좌의 접수 인원 평균 최대 접수 인원 엔터. 강좌명 엔터. 유아 발달 광고와 국제 경영 가족 복지론 경영 학계론 마케팅 원론 가족 생활 교육 아동 수학 지도 엔터. 분류 아동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경사학, 엔터. 강사명, 정현수, 김지은, 민시우, 박소희, 전세준, 전수민, 김가온, 김흰샘, 엔터. 수강료 알텐터, 가로 열고 단위 원, 가로 닫고 11만원, 그 다음에 13만원, 178,000원, 155,500,000원, 87,000원, 21만원, 15만원, 5만원. 계속 엔터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수강 기간 알텐터 가로 열고 개월 가로 닫고 1, 2, 3불 1311 엔터. 총 수강료 가로 열고 단위 원 가로 닫고 엔터. 강좌 ID 다시 엔터. 접수 인원 27, 21, 29, 17, 32, 25, 14, 37 엔터. 넘어가서 강의 장소 순위 여기만 딸깍 집어서 접수 인원.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표 전체 다 잡아가지고요. B4부터 J14까지 다 잡아서 글자 굴림 11포인트 가운데 정렬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한번,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한번, 안쪽만 파고들고 굵은 상자 한번. 그 다음에 합칠 것들은 합쳐줄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칸 합치고요. 컨트롤 눌러서 3칸, 그 다음에 수강료 할 때 2칸, 다시 옆으로 3칸 잡아서 병합시키고 다시 여기만 X선 들어갑니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테두리 부분에 뿅뿅 주시면 되고 확인. 다음에 글자 좀 넓혀주고요. 자, 컴마 들어가는 부분은 컴마 찍을 겁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다 잡아서 컴마 찍으시고 수강 기간과 접수 인원은 우측 정렬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상단에 도형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도형 집어넣기 위해서는 1행부터 3행에 대해서 행 높이가 좀 작기 때문에 여기를 넓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행부터 3행 다 잡아놓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행 높이를 25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5라는 수치는 여러분들 그 시험에서 제공된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직접 눈대중으로 이렇게 크기 조정해도 상관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해보다 보니까 한 25 정도 주면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단에는 이제 도형 들어갈 거고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그려서 비슷한 위치에다가 만들어 주시고 다음 타이핑합니다. 평생교육원 수강생 현황 컨트롤 A로 블록 잡아서 홈탭에 굴림 24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 색깔 굵게 주고요. 채우기 노랑 색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추시고 그림자 줍니다. 서식에 도형 효과 그림자에서 오프셋 대각선 왼쪽 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제란 작성할게요. 오른쪽에다가 세로로 3칸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눌러서 2칸씩 다 끝나면 병합시키고 다 잡은 상태로 볼륨 11포인트 가운데 모든 테두리 요만큼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확인이라고 타자 치시면 되고요. 확 알텐트인 담당 팀장 센터장 다 끝나면 홈에서 복사 옆에 버튼 그림으로 복사 확인 빈대다 딸까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이게 그림으로 복사 기능이고요. L열부터 다 잡아서 컨트롤 마이너스 버튼 하면은 삭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레이아웃 좀 맞출게요. 조금씩 구분선들을 이렇게 당겨서 저 결제란하고 거의 맞을 수 있게끔 맞춰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끝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4부터 J4,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래요. B4부터 J4 컨트롤 눌러서 G14, I14는 채우기 주황이고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 여기에 B5부터 B12가 표시되도록 하래요. 그래서 데이터 탭에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두시고 여기다가는 셀을 B5부터 B12를 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얘를 선택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셀 서식을 이용해서 H5부터 H12에 숫자 뒤에다 명을 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콤마가 들어가는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그냥 기존에 있었던 G표준은 그냥 두시고 끈따옴표 명 끈따옴 빼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뒤로 명자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5부터 F12에 대해서는 수강료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여기다는 수강료하고 엔터 치시면 이름 정의까지가 끝이죠. 자, 함수 들어가기 전까지의 조건은 끝이고요. 이제 함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강좌 아이디에 두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해서 호관을 붙이라고 합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강좌 아이디에 보시면은 이 3017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 두 번째 있는 요 라인을 지금 보라는 말씀입니다. 선이 조금 굵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보면은 요 라인이에요. 요 글자만 추출을 해가지고 끝에다가 호관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with 함수가 들어가고요. 텍스트 어디에서 B5라는 강좌 아이디로부터 컴마 스타트 넘버 우리는 두 번째부터 컴마 num charts 몇 개를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괄호 잡고 앰퍼센트 큰 따옴표 호관 큰 따옴표 그러면 이렇게 3호관이라고 나오고요. 채우기 핸들 당겨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접수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는데 1부터 3, 즉 1등, 2등, 3등만 구한다는 소리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라라는 조건입니다. if랑 rank.eq라는 함수를 쓰죠. 우선은 여기서는 if가 먼저 들어가고요. 만약에 로지컬 테스트 조건 어떤 게 순위라는 조건이 number 누가 접수 인원이라는 것이 컴마 ref 이 많은 접수 인원들 중에서 F4 괄호 닫고 내림차순 순이기 때문에 어차피 큰 수가 1등이 될 때는 마지막에 인수를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걔를 3등까지 구한다 했기 때문에 3 이하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컴마 value if true 조건이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1등, 2등, 3등이라는 순위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앞에 썼던 rank.eq가 다시 한번 뒤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컴마 first일 때는 우리는 공백으로 구하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큰 따옴표 2번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은 첫 번째 칸은 아예 빈 칸으로 나오고요.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렸을 때 이렇게 순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도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은 작업이 끝이죠.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동학 강좌의 접수 인원 평균이고요. SUMIF랑 COUNTIF를 줬습니다. SUMIF랑 COUNTIF란 소리는 뭐냐면 애초에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는 뜻은 다 더해서 나누기 해당하는 개수만큼을 나누는 게 평균이죠. 그게 에버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SUMIF랑 COUNTIF가 있다는 소리는 SUMIF 나누기 COUNTIF로 구해라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ITQ 엑셀에서는 SUMIF 나누기 COUNTIF로 출제를 하지만은 커말로 컴퓨터 활용력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함수가 결국에는 average if 함수랑 똑같아집니다. 대신에 ITQ는 average if라는 게 이 시험 조건이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average if로 나오는 게 아니라 SUMIF 나누기 count if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는 SUMIF 조건에 맞게 더하겠다. range가 조건의 범위예요. 많은 분류들 중에서 뭐를 찾아서 큰 따옴표 아동학을 찾아서 접수 인원들을 더할 것이고 괄호 닫고 나누기 COUNTIF 괄호 열고 많은 분류들 중에서 아동학이 몇 개냐로 나눠져야 그것이 평균이죠. 자, 엔터 치시게 되면은 32라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최대 접수 인원이고요. 맥스 함수죠. 는 맥스 괄호 열고 접수 인원을 다 잡아주시면은 이게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옆에 총 수강료 구할 건데요. 정의된 이름 수강료를 이용을 해서 전체 수강료 곱하기 전체 접수 인원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SUMPRODUCT라는 함수를 줬는데요. SUM이라는 거는 더하다라는 의미고요. product, 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자체는 먼저 곱해주고 그 곱한 값을 다시 한번 더해주는 함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시자분들께서 전체 수강료 곱하기 전체 접수 인원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SUMPRODUCT 함수로 인수만 똑바로 잘 잡아주시면은 이 역할들을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함수 적어보죠. 는 SUMPRODUCT 가로 열고 어레이 1, 어레이 2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레이 1은 많은 수강료 잡아주시면 되고 어레이 2는 많은 접수 인원 H5부터 H11을 잡아주시면 괄호 닫고 엔터 했을 때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별다른 말이 없기는 한데요. 저는 컴마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샵샵샵샵 나오는 경우는 칸이 좁아서 그러니까 넓혀주시고 마찬가지로 결제란도 이만큼 당겨오시면 되겠죠. 자, 6번 마지막 함수 조건입니다. H14셀에서 선택한 강좌 아이디에 대한 접수 인원을 표시하라 하고 브이로그업을 쓰라고 하죠. 저는 브이로그업 가로 열고 항상 시험에서는 몇 셀에서 선택한 이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항상 룩업 밸류 인수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H14셀이 룩업 밸류, 즉 찾을 값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테이블 어레이라고 나오는데 테이블 어레이라는 뜻은 찾을 범위라는 뜻이에요. 얘를 어디서 찾겠냐? 그럼 우리는 원래 있던 표에서 강좌 아이디의 첫 번째 셀부터 B5부터 함수 들어가기 전까지 H12까지를 찾겠다라는 소리고요. COL 인덱스 넘버, 컬럼 인덱스 넘버라는 뜻인데요. 가로로 몇 번째인지, 열로 몇 번째인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중에서 접수 인원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에 접수 인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7이라고 기입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정확한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first 또는 숫자를 0이라고 작성하시면 답이 27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은 강좌 아이디 23017에 접수 인원 27이 서로 같죠. 자, 그 다음은 이제 7번 조건부 서식 이용을 할 겁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접수 인원이 20 이하인 행 전체에다가 주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항상 행 전체라고 나오면 ITQ 엑셀은 고정이에요. 그래서 B5부터 J12가 고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 전체다 그러면 요 범위를 외우시면 되고요. 대신에 B5부터 J12를 요렇게 위에서부터 아래 범위를 잡아야 되고요. 밑에서부터 거꾸로 잡게 되면은 정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B5부터 J12까지를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쓸 것이고 여기에 접수 인원이 H5셀이 F서 2번 하나, 둘 20 이하다. 그럴 때 서식을 글꼴색을 파랑색을 주고요. 표준색 파랑
굵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작업까지가 끝이고요. 이제 2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작업에 B4부터 H12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2작업에 B2에다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연러비가 잘리지 않도록 각각을 이렇게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B11부터 G11셀을 우리는 병합을 시키고요. 글자를 적도록 할게요. 아동아 강좌의 접수 인원 평균. 실제로 여기다 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는 뒤에 에버리지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필드명부터 전체요. 다음 컴마 필드 접수 인원 평균이기 때문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째에 접수 인원이 있죠. 그래서 필드는 7이고요. 컴마 크리테리아는 분류가 아동아 D2부터 D3 걸어잡고 엔터. 그래놓고 전체 다 잡아서 테두리줄라고 했을 거고요.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학 강좌의 접수 인원 평균, 요놈이 35가 되려면 유아 발달의 접수 인원, 즉 얘가 몇 명이 되어야 35명이 나오냐라고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2에 대한 값을 잡아놓고요. 데이터 가상분석의 목표값 잡기. 요놈이 35가 되려면 유아 발달의 이 아동학에 대한 접수 인원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시면 얘가 33명이 될 때 평균이 35가 나온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급 필터고요. 강좌 아이디가 A로 시작하거나 수강료가 20만원 이상이래요. 뭐뭐 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OR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특정 필드만 더 걸러내라는 조건들이 있네요. 자, 강좌 아이디랑 수강료 두 개 필드를 컨트롤 C 복사해서 B14에다 붙여놓고요. A로 시작한다. A 별 하시면 되고, 뭐뭐 이건 하니까 OR 조건입니다. 수강료가 20만원 이상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에 강좌 아이디, 강좌명, 수강료, 접수인원 얘네 4개만 복사해서 B18에다 붙여놓고요. 네, 걸러주면 되겠죠. 위에는 표 아무데나 잡아서 데이터의 고급, 목록은 이 전체 범위가 목록 범위로 들어가고요. 조건은 얘네들이 조건,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위치 요만큼 라인. 그래서 확인하시면 3개의 값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 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가 작업이 끝이고요. 자, 3작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에 B4부터 H11을 복사해서 3작업에 B2부터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연럽이 잘리지 않도록 각각을 넓혀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렬을 보겠습니다. 분류를 보시게 되면 아동학, 경영학,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학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요. 희영부터 기억순으로 내려가고 있죠. 자, 분류에다가 필드명에다 딸깍 눌러놓고 텍스트 내림차순 하게 되면 아동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순으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부분합 딸깍. 그룹할 항목이란 뜻은 정렬했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좌명의 개수와, 그러면 여기서는 개수의 강좌명 체크하시고요. 불필요한 거 체크 풀어버리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함을 눌렀을 때 기준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대로 고정하시고요. 접수 인원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평균의 접수 인원 필요 없는 거 체크 풀고 접수 인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부분합을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래서 값이 다 8.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소수로 표현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완성에서는 아예 정수형으로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만큼만 얘를 셀 서식으로 잡아가지고요. 그리고 표시 형식에 봤을 때 G표준을 지워버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명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인하시게 되면은 정수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제1작업에서 셀 서식을 할 때 여기 부분을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려 놔서 그렇거든요. 접수 인원 하실 때 여기를 그냥 G 표준으로 써서 그래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3작업에서 이렇게 소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럴 때 저는 이만큼을 다시 한번 셀 서식을 잡아서 G 표준이 아니라 0 큰 따옴표 명으로 바꿨던 겁니다. 또는 0이 아니라 여기는 뭐 샵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정답은 똑같습니다. 그래 놓고 데이터에 그룹 페이지에서 윤곽 지우개 해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연러뷰들을 넓혀서 완성이랑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다 나왔고요. 이제 4작업 차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작업으로 넘어가시고요. 저는 차트 할 때 이 좀 다른 풀이 방법이랑 다르게 불필요한 것까지를 다 차트로 저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빼는 방식을 저는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좌명 같은 것도 보면은 이 강좌명이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다 잡고 컨트롤 눌러서 접수 인원과 수강료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 탭에 여기서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거 묶은 세로 막대형 하시고요. 차트 이동을 하셔서 제4작업으로 만들어 주시고 제4작업을 뒤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을 빼줄 거고요. 덩달아서 8번에 있는 조건 법예명까지를 같이 바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선택 딸깍 눌러서 행렬 전환 시켜주시고 완성해 보시면 유아 필요하죠. 광고 필요하고 국제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 없어요. 제거. 경영 필요하고 마케팅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 없어요. 제거. 그래서 아동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다시 행렬 전환 돌아오고요. 법례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는 두 줄로 나오지만은 이 완성에서는 다 법례들이 한 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를 눌러서 편집. 그리고 다시 사람이 타이핑으로 수강료 단위 원 가로 닫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확인까지. 그럼 이 조건이 지금 우리가 1번부터 3번을 한 것이고 8번도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4번부터 해서 차근차근 내려와 주시면 돼요. 4번은 레이아웃 3번 누르시고요. 스타일은 1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의 파랑 박엽지고요. 다음 그림 영역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채우기 흰색 배경 1 차트 제목은 컨트롤 A로 블록 잡아서 아동학 및 경영학 강좌의 접수 현황 블록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글자 20포인트 이미 굵게 돼 있고요. 채우기 흰색 그 다음 테두리는 검정 얘가 테두리입니다. 검정 색깔. 다음에 7번 수강료 계열의 차트를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바꾸고 보조축 지정하래요. 그래서 수강료는 막대 색깔이 조금 더 진한 회색이죠. 그래서 눌러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에서 네 번째 거고요. 확인 다시 꺾은 선을 더블클릭 보조축 체크하시면 되고요. 요 창 나가시지 말고요. 좀 나머지 것 좀 볼게요. 축을 봤을 때 기본 세로축은 이상이 없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보조 세로축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상이 있죠. 그래서 여기만 수정하겠습니다. 보조 세로축을 마우스로 딸깍 누르시고요. 최대값을 28만 주 단위가 7만씩 되어지죠. 7만. 그 다음에 이것도 나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주 눈금선도 결과물에는 이 파선이지만요. 저희는 실선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파선으로 바꾸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눈금선에다 딸깍 클릭해 주시고 선 스타일 대시 종류 위에서 네 번째 거 파선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계열이 있습니다. 표식을 삼각형 얘가 삼각형으로 하라 되어 있고 크기 10으로 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꺾은 선에서 다시 한번 딸깍 눌러주시고 표식 옵션 기본 제공 삼각형 크기 10으로 올리시고 닫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건이 다 웬만큼 끝났고요. 자, 마지막은 이 도형만 넣으시면 되죠. 삽입에 도형 눌러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눌러주시고 요거의 값 좀 조금 더 표시할게요.
요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노란색 조절점으로 당겨 놓고요. 최대 접수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별도의 조건은 없는데요. 얘는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10번 조건인데, 홈탭에 글자 굴림 11포인트, 가운데, 채우기는 흰색, 글자 색은 검정까지를 해주시는 것이 10번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값 표시 안 했던 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동 수학 지도에 이 막대 그래프에 지금 값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천천히 한 번, 두 번 클릭,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레이블 추가까지 하시면은 정확하게 값이 다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차트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우리 2020년 9월 정기시험 엑셀 C형 문제풀이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